먼저 순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예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계산은 원고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사, 오늘 우리는 민족의 영혼인 한반도의 평화와 상생 그리고 통일을 위한 새로운 길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향한 우리의 소망과 노력만큼은 결코 멈출 수 없기에 오늘 개최하는 한반도 평화포럼 심포지엄은 더욱 뜻깊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이루기 위해서는 뜻이 있어야 하고 그 뜻을 실천하는 옮길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남북평화회의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풀어갈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며 갈등과 대립을 넘어 공존과 협력을 찾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한반도는 강복 이후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열강들이 이어간 대로 분단의 역사를 겪어야 했고 어느덧 그 세월이 80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갈등과 대립, 긴장을 반복해왔지만 동시에 화해와 협력의 가능성 또한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6.15 공동선언은 민족 스스로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소중한 이적으로 남아있으며 우리가 다시 재정해야 할 평화의 가치라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국제질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남과 북의 인식 차이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북은 남에 대하여 적대적 이익국가로 헌법에 명시하고 있고 남은 미래 세대가 통일을 낯설고 먼 미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 역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통일을 포기할 수 없는 당이고 가치입니다. 대화와 이해, 교류와 협력의 작은 실천들이 쌓일 때 비로소 한반도의 미래도 새롭게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이 단순한 토론의 자리를 넘어 서로의 생각을 경청하고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대화를 찾아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통해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의 의지와 연대의 힘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귀한 심포지엄을 준비해 주신 김영호 의원님, 도천수 상임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민족의 영혼인 한반도 평화 통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12일 남북평화의 상임대표 위입니다. 네, 위인백 상임대표님 멀리서 오셔서 좋은 축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토론을 주최해 주신 김영호 서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비가 왔는데 이제 날씨가 이제 맑게 개어져서 오늘 국회 오시는 것이 그렇게 좀 힘든 걸음은 아니셨죠? 네, 오늘 다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현재 제가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현재 수대본을 국회의원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한반도 평화통일 심포지엄 남북관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남북평화회의 측에 감사드리고요. 방금 전에 개회사를 해주신 위인백 대표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남북경협
경제인 연합회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리고 이따가 아마 이제 과장을 맡아주실 김성곤 의원님, 또 조은수 대표님, 또 강민조 회장님, 또 우리 남북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한반도 또 통일 외교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이란 전쟁까지 해서 전 세계가 전쟁과 이제 분쟁에 휘말려서 인류가 참 고통받고 있는데요. 이런 국면 속에서 정말 세계 지도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정말 이 세계 외교가 작동되고 있는지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괴감도 들고 우리 국민들께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문제가 사실 우리 한반도에도 결국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서 남북 간 교류의 통로마저 충분히 복원되지 못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역시 불확실한 국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는 결국 평화이겠죠. 평화는 국민의 일상의 불안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미래 세대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냉정한 현실 인식 위에서 대화의 가능성을 복원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자세이기도 할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강경한 말과 갈등의 악순환이 아니라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려는 책임 있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평화와 안보는 특정 이념이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겠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권과 시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사회적 공감대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방향을 깊이 있게 모색하고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을 가진 분들의 지혜를 모을 때 우리는 보다 성숙한 평화의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한반도의 평화 공조 또 남북 관계에 대한 대화가 한 발짝 못 나오고 있어서 저 역시도 굉장히 답답하고 국민 여러분들도 매우 답답하지만 저는 사실 한 가닥의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내년 있을 2027년도 있을 세계 청년대회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카톨릭에서 세계 청년대회를 개최하는데 내년 27년도가 바로 대한민국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인의 청년들 약 100만 명이 대한민국에 올 것이고요. 교황님, 레오 14세 교황님이 한반도에 오실 텐데 우리 이미 손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과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아련했을 때 우리 김성곤 의원님과 저를 맞이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가장 첫 마디는 한반도의 평화를 기도합니다였습니다. 아마 레오 14세 교황님도 대한민국에 내년 8월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한반도 평화를 아마 기원하면서 기도를 해주시고 아마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인 대한민국을 주목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기대하는 대한민국의 평화 공존의 대전환의 시대를 저는 내년 2027년도 8월에부터 그 시기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과 또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그런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는 자세로 오늘 세미나를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도 국회에서 우리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의 주신 여러 가지 지혜와 의견을 잘 뒷받침하면서 하루빨리 남북이 교류하고 우리 동포끼리 서로 어깨 동무하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을 이뤄낼 수 있는 의미 있는 한 해를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 김영호 위원님한테는 제가 이런 어려운 부탁을 좀 드렸을 때는 떳떳하게 드렸을 때는 저진도 왜냐하면 선친이신
존경하는 그 김상현 선생님 모시고 제가 좋은 말씀 드리면서 그 인사동에서 저녁을 10차례 모신 바가 있습니다. 김 의원님 인정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 순서입니다. 김사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약시에서 민화협이라고 많이 부르죠. 대표 상임위원이신 김사멸 상임위원님 축사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화협 대표 상임장 김삼전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남북평화회의 도촌수 대표님과 김영호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지구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의 화염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의 갈 길을 고민하며 남북관계 변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을 한다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우선 우리는 종전선언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끝났음을 상징적으로 선언하고 적대적 관계의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해야 합니다. 또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9.19 합의선언을 정신을 회복하고 연락 채널을 복원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평화회담을 통해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 안보협력기구처럼 동북아시아 안보협력체를 제안하여 북한이 느끼는 체제 위협을 완화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치 군사적 논의가 막혀 있을 때는 경제나 환경 같은 실질적인 이익을 매체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및 재난 대응으로 접견 지역의 홍수 방지, 산림협력, 전염병 공동대응 등 정치색이 옅은 분야에서부터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적으로는 의사조치 해제나 국가보안법 폐지하여 무너진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북한은 제9차 당대회를 열어 앞으로 5년의 내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당사자로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위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더욱이 최근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재차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상 민족 화해와 협력은 우리 민족의 숙명적 과제이며 시대정신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오늘의 시점에서 민족 화해와 협력, 평화를 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제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강대국들의 백전전쟁의 용병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한반도는 초전한 전쟁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벌어지고 있는 처절한 전쟁의 참상을 똑똑하게 목격하고 있으며 약육 강식의 국제 정세를 적나라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한반도 화해와 평화의 불씨를 더 크게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독립선열들께서 목숨조차 초기와 같이 벌며 투정했던 것처럼 온 국민이 지금 함께 민족의 화해 협력을 위해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과정에서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손잡고 의지를 다지는 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산열 상임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축사는 우리 사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아드님을 잃은 그 아픔을 겪으신 분입니다. 강경대 청년열사의 아버님이신 강민조 전국 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 회장님을 모셔서 축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91년도에 경대에 갔을 때 그때 열기가 다시 제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여러분한테 고맙고 감사하고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빚을 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빚을 언제 갚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갚아나가겠습니다. 축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1년 4월 26일 노태우 정권 타도 구속학생 석방, 학원 자유와 안전 승리 등을 주장하며 시위하다가 이를 진압하는 백골단 소속 사법경찰관에게 쇠파이프 등으로 집단구타를 당해 사망한 고 강경대 열사의 아버지 강민조입니다. 강경대 열사의 희생에 이어서 우리들은 독재 정권과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피세혁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K민주주의를 이루어가였습니다. 이런 K민주주의는 한반도의 평화통일로 이어질 때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분단 국가의 멍해를 후대에 물려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 세계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이란의 전쟁으로 인하여 유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심각한 경제 침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일치 단결된 힘으로 이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게 할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은 현재 아직도 일체의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들이 나아갈 방향과 윤봉길 이사님 그 현